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인데 압력과 온도에 따른 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력이 가해지면 기체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부피가 감소해. 꾹 누르니까 부피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온도는 높아지면 증가해. 얘가 이게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 증가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단 압력에 대한 정의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예요. 압력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아니면 누르는 힘, 뭐 이렇게 씁니다. 자, 뭐 여기 압력 계산하는 거는 안 나왔네. 근데 여기 보면은 압력의 크기는 원래 압력을 계산하려면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1제곱미터당 누르는 힘 이런 게 나와. 아무튼 압력은 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면적이 크면은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의 양이 이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누르는 힘은 똑같은데 나는 면적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좀 스펀지가 덜 눌린 거야. 다는 면적이 작으니까 더 많이 눌린 거야.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찌르면 별로 안 아픈데 뾰족한 걸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힘이 똑같아도 뾰족하면은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가랑 나를 비교하면은 면적이 똑같은 건데 물이 더 많이 든 게 누르는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 더 많이 눌린 거죠. 이건 약간 상식적인 거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압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원래 구한다. 힘의 크기가 클수록 면적은 작을수록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 이해가시죠? 근데 기체에서의 압력은 기압이라고 하는데 기체 입자들이 운동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기체 입자가 운동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기체 입자가 운동하다 보면은 와가지고 막 충돌을 해요.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면은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충돌을 많이 하면. 그래서 일단 충돌을 해야 된다. 충돌. 용기 벽면에 충돌할 때 그때 일정한 면에 작용한 압력의 크기를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의 특징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기체들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잖아요. 풍선을 내가 바람을 불면 동그랗게 돼, 대부분. 뭐 풍선 모양 때문에 약간 길쭉할 수는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공기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모든 방향으로 막 충돌한다는 뜻이고,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면은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자, 그래서 언제 압력이 커지냐면 기체가 많으면 충돌을 많이 하겠죠. 근데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은 뭐냐면 만약에 이만한 용기에
이 알갱이 하나가 와서 꽝꽝 부딪히고 있어. 근데 부피가 작아 이렇게. 그럼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꽝꽝꽝꽝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입자가 진짜로 많으면은 충돌 횟수 커지는 거고 부피가 작으면 충돌 횟수 커지는 거예요. 부피는 작아지면 압력 커진다. 온도는 높을 때 온도가 높은 거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같은 용기라도 온도가 높잖아 만약에 그럼 얘가 꽝꽝꽝꽝 이렇게 부딪힌다고. 온도는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압력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풍선을 공기를 불어 넣으면 입자 개수 증가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풍선 속의 압력이 증가하여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푸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기의 압력인데 보통 이제 집 표면에서 1기압의 압력을 받아요. 1기압에. 그러니까 원래 해수면에서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기압이 보통 대기압입니다. 자, 기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기체 입자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기체 입자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압력을 가하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압력을 가하면 추를 2개 올렸다 지금 4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더 크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근데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용기 부피가 작아지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늘어나. 안의 압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어들어요. 바깥의 압력이 더 세니까 처음엔 줄어들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부피가 작아지니까 내부 압력이 세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질 때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내부 압력이 커져서 외부 압력이 똑같아지는 부피까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감소하다 보면 용기 압력이 증가되는데 이거는 외부 압력하고 똑같아질 때까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이거 하나 치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 압력이 더 센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늘어나.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해서 외부 압력이 감소해서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이 많아지면 압력이 줄어들잖아. 내부 압력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하고 같아질 때까지는 팽창하는 거야.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를 조건으로 삼고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이 어쩐다? 반비례한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한다. 반비례한다. 압력 커지면 부피 감소한다. 근데 저 반비례 식이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하면은 그게 반비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정하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야지 일정해지지. 곱한 값이 일정하려면 그게 반비례야.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가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랑 같아요. 일정하니까 같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가 지점에서 압력이 P고 부피가 4V잖아. 곱하면 얼마예요? 4PV죠, 그쵸?
나는 2P랑 2V잖아요. 곱하면 얼마예요? 4요. 4PV. 여기는 4PV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장도 중요한데 가나다로 갈수록 압력 증가하고 있어요. P에서 2P에서 4P로. 그 다음에 기체 압력도 증가하고 입자의 충돌 횟수 증가하는 거예요. 가나다가 같은 거는 운동 속도, 왜냐하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같으면 속도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입자 개수 같고 입자 크기는 원래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입자의 질량 이런 거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다가 더 큰 거는 이제 부피, 입자 사이 거리 이런 거는 가가 더 크죠. 예. 고무풍선이 둥근 까닭은 압력이 동일한 크기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입자 운동 속도는 뭐랑 관계 있는 거냐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 운동 속도 변하지 않고요. 압력을 이용한 뭐 안전 매트, 뭐 누가 추락 사고 일어났는데 그 밑에다 까는 거, 공기 주머니, 뭐 에어백, 뭐 이런 거, 혈압계 이런 거는 기체 압력을 이용한 거다. 칸 채우기 먼저 하면 옆에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그렇죠,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의 변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한다. 그걸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 쓰면 되겠네, 그렇죠? 네,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시고 지금 풀어보세요. OX 문제인데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 아니고 모든 방향. 기체 입자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 커지는 거고요.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압력 증가하고, 지금 상황이 공기에 불어 넣는 거예요. 공기를 입자 개수가 증가하고 충돌 횟수도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인데, 내가 잘못했잖아요. 증가 맞아요, 그렇죠? 압력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압력이 증가한 건데 기체 부피 감소했고요. 입자 질량을 증가한 게 아니고 그대로고, 개수 변하지 않았다는 맞고, 충돌 횟수 증가하고, 빨라지는 거 아닙니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충돌 횟수가 많은 건 압력이 클 때가 충돌 횟수가 많은 거고,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거는 부피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크다. A. 근데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래서 그걸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 감소하는 겁니다. 공기가 주변에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응? 과자 봉지 팽팽해진다. 부피 증가. 헬륨 풍선이 하여튼 하늘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 커지는 거고,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가면 점점 커진다. 이거는 잠수부가 공기방울 내뿜잖아요. 잘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부글부글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해서 그래. 왜냐면 물이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자,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 이 나이키 에어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거고, 감압용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험 기구인데, 감압용기는 여기 없네. 감압용기라고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반찬통 같이 생기긴 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펌프로 공기를 빼요. 학원에도 있긴 한데 이거 빼면 이게 커져요. 압력이 감소하니까. 여기까지가 보일 법칙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인데, 요거는 밑에 이제부터는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근데 요게 조금 좀 풀었어야 될 것 같네.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그냥 증가하는 거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일정한 비율로. 그래프가 없는데 이게 좀 쉽게 하려고 아마 그래프 안 그려준 것 같은데, 샤를 법칙에 관한 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요. 0도씨일 때 부피가 있어. 기체 부피. 온도가 273도씨가 되면 0도씨 부피의 2배가 돼요. 이거 좀 기억해야 되는데, 273도씨가 되면 0도씨 부피의 2배가 된다. 이렇게. 그려봐봐. 이 그래프. 1차함수 그래프 그린 거야. 사실 얘가 1차함수 그래프. 0도씨 부피의 2배가 된다. 그려봐봐. 아, 밑에 있군요. 밑에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돼.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라는 거. 일정한 비율로. (273도씨가) 되면 0도씨 부피의 2배다. 자,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는 감소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근데 이유는 온도가 증가하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증가하다 보면 부피가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줄어들다 보면 압력이 증가하는데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부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아, 여기 써 있군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가 중요해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 봐봐. 여기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273도씨가 되면 0도씨 부피의 2배야. 네. 여기 약간 2배 같긴 하네. 여기 273도씨고 여기가 2V제로고, 만약에 3배가 되려면 여기에서 또 273도씨 더해서 546도씨가 되면 네. 3V제로가 돼요. 0도씨 부피 3배가 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나다로 가면서 온도 증가하고 부피 증가하고 입자 운동 속도, 입자 사이 거리 증가하는데, 네.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나 질량은 일정한 거예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게 도로를 달리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 보면 타이어가 팽팽해지는 거고, 네. 열기구 속에 풍선의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이렇게 부풀면서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열기구가 떠오르는 거고, 여름철이 중요한데, 여름철에 과자 봉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그럼 부푸는 거고, 오줌 싸개 인형은 이게 이제 이거 실험하기 전에 여기 이 안에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럼 여기 공기가 부피가 팽창해. 그래서 이거 물을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오줌 싸개 인형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뭔 소리냐면, 이제 물 묻힌 동전을 빈병 입구에 놓고, 빈병 입구에 동전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손으로 감싸. 그럼 손이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팽창해가지고 이 동전이 들썩거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동전이 움직입니다. 다른 것도 다 읽어놔야지 문제 풀기가 수월한 거예요. 자,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지는데, 냉장고는 차갑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찌그러드는 거고,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져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펴지는 거고, 부피 증가해서. 피펫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피펫이라고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생긴 도구인데, 그걸 쓰다 보면 요 끝에 한 방울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여기를 입구를 막고 손으로 쥐면 부피가 증가해가지고 이 물방울이 뚝 떨어져요. 맨 마지막 용액이. 액체 질소는 온도가 되게 낮아요.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나 돼가지고 저온이야. 그 풍선 쭈그러드는 거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낸 유리컵 위에 고무풍선을 올려놓고 식히면 고무풍선이 달라붙는다. 일단은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 그러면 여기 공기가 팽창해 있는 상태에서 고무풍선을 막아, 이렇게. 그럼 식으면서 얘가 부피가 줄어드니까 풍선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다. 칸 채우기.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현상은 그렇죠.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는 감소하고, 이거를 샤를 법칙이라고 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7번부터 11번까지도 한번 풀어보시고, 네, 풀어보세요. 일단 보일 법칙과 관련된 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맞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압력 감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먹먹해지는 거고,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가 수면으로 올라가는 것도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 커지는 거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압력에 관한 설명이고 보일 법칙하고는 상관없지. 기체 부피랑은 상관이 없잖아 이게. 그냥 압력에 관한 설명이야 이거는. 응? 자, 기체 부피는 증가했고요. 증가. 입자 개수 일정. 운동 속도 가열을 해줬기 때문에 증가하죠. 입자 사이의 거리 증가. 부피가 증가하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거는 부피가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되고. 아시죠?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 활발한 거예요. 난로 옆이면 난로는 뜨겁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샤를 법칙이지. 맞죠? 네.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 커진 거.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커지는 거는 보일 법칙이에요. 왜냐면 압력이 감소해서 커지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건 샤를 법칙이고,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것은 보일 법칙이에요. 압력이 감소해서. 자, 넘기시고 탐구. 실험으로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가 60이고 1.5면 40이고 2.0이면 30이고, 근데 이거를 다 곱하면 어떻게 돼? 다 곱하면 똑같이 60으로. 똑같이 되죠. 그거는 이제 반비례한다라는 뜻이고, 보일 법칙 설명하는 거고요. 기체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요.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다르게 해도 똑같다라는 이야기고. 자, 옆에 확인 문제 한번 23쪽 풀어보시고요. 네. 자, 누르면 압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 거 맞고요. 누르면 부피 증가하는 건 아니고 감소하고, 1기압일 때 기체 운동 속도가 가장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동 속도는 온도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면은 운동 속도 가장 느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거지. 3기압일 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3기압까지 한 건가요? 3기압까지 한 거군요. 그럼 충돌 횟수가 가장 많죠. 2배, 3배 되면 공기 부피는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면 주사기 속에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공기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네, 맞아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알아보는 실험이고, 압력이 커지는 까닭은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피가 줄어들면서. 자, 이거 곱한 값 다 6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이 나오는 거고요. 곱하면 60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을 찍으면 되죠. 30, 20, 30, 20, 15, 20, 20 쓰면 15, 10, 20. 딱 중간.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자, 눌렀다가 뗀 거네. 예, 그러면은 가가
맞아요, 그죠? 입자수 같은 거고 입자 사이 거리는 나가는 아. 거. 충돌 S는 압력이 크니까. 맞아요. 운동 속도는 온도는 같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뜨거운 물에 부으면 풍선 부푼 거야. 이게 지금 기체가 부피가 증가해서 차가운 물에 부으면 부피가 감소한 거고요. 온도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낮아지면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거고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25쪽. 여기는 좀 같이 풀게요. 같이 하고요. 예. 일단 좀 삼각 플라스크 속의 기체 입자 개수가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삼각 플라스크 속에 부피가 증가한다. 뭐 온도 증가하는 거니까 2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입자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죠? 입자 운동 속도 빨라지는 거 맞습니다. 3은 냉각시키는 거잖아. 그 부피 감소한다 맞고. 아니. 가까워지는 거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 충돌 S가 이렇게 줄어들어. 알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충돌의 수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처음에.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충돌의 수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주사기 속의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온도 부피 온도 값이 일정한 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자, 자는 거 맞고 개수 증가하는 게 아니야. 개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가둬놓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활발해지고 거리 멀어지고 충돌하여서 커지는 건 맞아요. 더 강하게 충돌해서. 찍어가지고. 자, 그래프로 그리면 20도 실 때 50이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겠죠? 55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정비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정비례는 봐봐, 온도가 2배면은 부피가 2배가 돼야 돼. 부피가 2배가 됐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정비례는 아니야. 정비례는 아니고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80도씨로 높이면 입자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그려야 돼. 일단 8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화살표를 좀 더 길게 해야 돼. 입자 운동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차갑게 하고 있네요. 4번이에요, 4번. 입자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